그 메인 테마가 뭐냐면 조건부확률입니다. 오늘 공부할 거고요. 그 조건부확률은 무조건 수능 한 문제는 무조건 출제돼요. 그렇지? 너네 확통 필수냐? 맞지? 확통 필수지. 조건부확률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무조건 나와요. 이렇게 볼게요. 저거랑 상문제 살짝씩 섞어서 그냥 풀이 한번 해볼게요. 26번부터 좀 보겠습니다. 20번은 뭐 다 풀었으니까 그냥 안 할게요. 26번부터 좀 보도록 하죠. 26번부터 볼게요. 함수 결정하는 문제. 자, 26번부터 보겠습니다. 점역이 x고요. 뭐 도식화 하시면 뭐 이런 느낌 들겠죠. 그 다음에 이제 x에서 y 쪽으로 일단 함수 쏘는 건데, 공역의 이제 원소 같은 경우는 a, b, c, d. 자, 4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임의로 하나를 함수를 갖다 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함수가 1대1 함수일 확률을 갖다 들어서 목표는, 자, 이거 1대1이라고 불러 그냥. 1대1 함수야. 자, 목표는 1대1 함수고요. 1대1 함수는 어떤 게 1대1 함수입니까? 1대1 함수는 어떤 게 1대1 함수예요? 대응되는 어떤 규칙이나 이런 걸 알 때 1대1 함수의 정의도 아셔야 되고, 일단 어떤 식으로 대응돼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지? 맞아? 너네들, 예를 들면, 니네들 2차 함수 있잖아요.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모양이 아래로 볼록 아니면 위로 볼록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궁극적인 특징이 뭐예요? 2차 함수의 가장 큰 궁극적인 특징은 뭘까요? 무슨 성? 대칭성이죠. 그럼 무슨 방정식? 뭐에 대한 방정식? 축에 대한 방정식. 축의 방정식이 제일 중요하지 않아? 2차 함수는? 축방으로 풀고 축방으로 끝내는 거예요. 2차 함수는. 그치? 그럼 이제 축의 방정식을 x는 a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그치? 자, 일단 첫 번째 2차 함수는 실수 전체에서는 자, 무슨 함수가 아니냐면 1대1 함수가 아닙니다. 이거 왜 아니죠? 이게 수학과정에서 이거 배웠을 때 저 판단 어떻게 하셨어요? 1대1 함수 판단할 때 그래프적으로 확인할 때 쓰는 방법이 뭐지? 네, 세로선 판단합니다. 세로선. 어떻게 하시냐면 세로선이 가로선이에요. 함수의 그래프에다가 가로선을 그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되십니까? 교점이 몇 개 생겨요? 2개 생기죠? 2개 생기면 1대1 함수가 아닌 거야. 알겠지? 어디에서 긋더라도 항상 교점은 몇 개씩 나와야 돼. 1대1 함수려면 하나씩만 나와야 돼. 하나씩. 근데 이렇게 2개가 발생하는 게 적어도 하나만 존재해도 1대1 함수가 안 돼요. 그럼 이제 정의를 조금 끌어낸 거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y값이 함수값이 같은 거죠. x값, 서로 다른 x값에 대해서 x1하고 x2 이렇게 잡아버리면 지금 1대1 함수 정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제 좀 유도할 수 있냐면 지금 이 상황이 돼버리니까 1대1 함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이 상황은 뭔데? x1하고 x2가 다른데 어떤 상황에서? fx1하고 자, 이거 함수를 y는 fx라고 볼게요. fx1하고 f의 x2가 어떤 상황이에요? 같아버리는 상황이죠? 이해되십니까? 이걸 부정하면 1대1 함수의 정의입니다. 이게 부정되면 이게 아니면 되는 거지. 맞지? 그럼 이걸 부정하게 되면 앞에는 어떻게 바뀌어요? x1하고 x2가 같으면 f의 x1하고 뭐는 다르다? f의 x2가 뭐 좀 이상하네? 다르면 f의 x1하고 f의 x2가 달라야 되는 거. 이게 안 되는 거죠. 부정이라고 이해하면 안 되겠네요. 자, 이렇게 가볼게요. 이게 안 돼야 돼요. 이해되시죠? 부정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부정의 구조가 아니에요. 자, 이때 이게 같아야 됩니다. 같은 x값에 대해서는 함수값이 같아버리면 안 되죠. 반대죠. 죄송해요. 함수값이 같다면 이렇게 하는 거죠. 같은 함수값에 대해서 x가 하나만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이면 x1하고 x2는 반드시 같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가야지 1대1 함수인 것 같습니다. 이거랑 이거의 대우 명제가 자, 이게 참이면 대우도 참이에요. 맞죠? 이거는 너희들 이거는 문제 조건 중에 그냥 직접적으로 주어진 조건이니까 이거는 이제 모양 자체를 암기하셔야 되는 거 맞죠? 자, 대우 명제 한번 취해볼게요. 얘가 아니면 이렇게 오는 거지. 맞아? x1하고 x2가 다르면 어떻다? x1하고 자, f의 x2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 맞죠? 이거는 이제 외워야 되는 거야. 1대1 함수. 알겠지? 자, 이해됩니까?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을 만들어야 되냐,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1대1 함수이려면 x 하나에 y가 하나로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지? x1하고 x2가 같은 공역의 원소로 화살을 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중요한 거는 이제 공역 쪽이 되겠죠. 공역 쪽. 이러면 안 돼. b가 1도 b를 쏘고 2도 b를 쏘면 이런 상황이 생기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무조건 한 명만 맞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이해되시죠? 그럼 전체 함수 개수는 몇 개입니까? 전체 함수 개수 3개. 3개 아니지. 대응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되잖아. 1이 대응될 수 있는 공역의 원소는 몇 가지? 4가지죠. 4개 중에 하나죠. 2도 몇 가지? 4개 중에 하나죠. 3도? 4개 중에 하나면 총 몇 가지겠어요? 4가지가 세제곱이죠. 얼마입니까? 60? 전체 함수 개수는 64예요. 이해되시죠? 그 중에 1대1만 찾아볼게요. 1대1 함수 어떻게 찾아? 1대1 함수 개수 찾아볼게. 자, 1이 대응될 수 있는 거 몇 가지지? 4개 곱하기 4개 중에 하나를 썼다고 치자. 그 다음 2가 대응될 수 있는 거는 1개가 줄어서 몇 가지야? 3개. 그 다음 건 2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3, 2, 6, 4, 24고요. 실질적으로는 사실 이 계산을 완료해서 계산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전체 개수가 4 곱하기 4 곱하기 4고 그거 분의 1대1 함수 개수가 4 곱하기 3 곱하기 2니까 이걸 계산하는 게 조금 더 경제적이겠지? 맞아? 4 날리고 2 날리면 정답이 8분의 3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계산은 그냥 이제 알아서들 하시고 그 다음에 26번 쪽에 여기 상문제 없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32번 잠깐 볼까? 상문제씩 한 문제씩 좀 풀어보고 좀 건너뛸게요. 그 32번 문제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집합 x에서 이번에는 x에서 x로 가는 함수를 갖다 정의하는데 f야. x에서 x로 가는 함수를 갖다 정의합니다. 자, 임의로 하나를 택했을 때 이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를 갖다 따지자. 자, 이거는 함수값의 합이 8을 갖다가 만들어야 된다 이런 소리예요. 그럼 당연히 이제 전체 개수는 몇 개가 되냐면 얘가 대응될 수 있는 게 x에서 x로 가는 거니까 3개, 3개, 3개여서 전체 함수 개수는 3의 세제곱계예요. 27개죠. 이렇게. 27개 중에 이제 이걸 만족하는 게 몇 개냐 이제 이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얘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얘 공역인데요. 지금 현재 공역의 원소 자체도 1, 2, 3이에요. 생각해봐. 얘네들이 될 수 있는 값이 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더했을 때 8 되는 경우가 어떤 게 있을까? 이걸 따지면 되겠죠. 되십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3이 일단 이 3개 중에 3이 2개가 아니면 8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적어도 2개는 3, 3 이렇게 먹어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3이 하나밖에 없으면 안 돼. 그지? 왜냐면 2랑 1로 나머지 걸 채워서 합을 5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3이 일단 2개 먹고 나머지가 2를 먹어야 되는 이런 경우밖에 없다는 얘기야. 이해되시지? 그럼 이건 이거죠. 이 자리가 있는 거고요. 233이라는 문자를 이 세 자리에 배열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있겠죠. 그 함수가. 이해되시죠? 그럼 따라서 몇 개가 될까요? 3개를 배열하는 건데 같은 문자가 2개입니다. 이해되시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계산하면 되겠네. 그치? 따라서 요거를 갖다가 배열하는 방법이 배열하는 방법이 전체 문자가 3개니까 3팩토리얼일 건데 그 중에 같은 문자가 2개여서 2팩으로 우리가 나누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몇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3가지 이렇게 나오는 거 맞죠? 돼요? 그래서 전체 27개 중에 3가지 이렇게 해서 나오니까 정답을 뭐로 쓰면 될까? 그렇죠. 27분의 3이어서 약분하시면 9분의 1 정도로 답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이렇게. 그 밑에 것도 한번 볼게요. 33번입니다. 자, 이것도 조금 상문제인데. 자, 2개의 숫자 중에도 중복을 허용합니다. 자, 6개를 택해서 6가지. 자, 내가 택한 숫자는 1하고 2밖에 없고요. 자, 중복을 허용한다고 됐어. 그 다음에 6개를 뽑아서 6자리라는 수를 만드는 겁니다. 그럼 자릿수가 일단 6개인데요. 뭐 이런 느낌이 들겠죠? 여기다가 이제 1이랑 2를 적당히 선택해서 집어넣으면 되는 건데. 근데 자, 어떻게 하고 싶다? 이게 3의 배수가 되게 하고 싶다. 저는 그 3의 배수 판정은 제가 경우에서 할 때 알려드렸죠. 이거 뭐더라? 3의 배수 판정.
이거 뒷다리 숫자랑 합이 3의 배수 맞나? 잠깐만. 감사합니다. 밖에 갑자기 비가 와요. 비 많이 와요. 그러니까 이까지는 경민이? 나 승진이는 그냥 얼굴도 까먹겠어. 그게 누구야? 너무 많아서 모르겠어요. 우리 내신 끝나고 벌써 피 있잖아. 온 적이 있다니. 자, 계속 해볼게. 그 3연에서 판정 뭐더라 해서 이거 어떻게 하더라? 필요충 각자리 숫자 다시 한번 얘기해 줄래? 아니 이거 한글을 다시 한번 얘기해봐. 각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 오케이. 각 자리에 있는 숫자 합이 3의 배수면 충분하네.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1, 2, 3, 1, 2, 3 이런 숫자가 있다고 쳐봅시다. 이해되시죠? 각 자리를 다 더하면은 이게 얼마가 나와요? 여기 앞에 건 6이고 여기 뒤에 건 6이니까 더하면 12가 나오죠. 12는 3의 배수죠. 그러니까 얘도 3의 배수다 이렇게 판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따져야 되냐면 각 자리에 있는 숫자를 싹 다 더해서 자, 만족해야 되는 건 뭐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 이 값이 뭐의 배수면 되는 거야? 3의 배수이면 충분한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3의 배수인데 이걸 더해서 3일 수는 없어요. 이해되죠? 왜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숫자가 종류가 1 아니면 2거든요. 그럼 최소 11111 들어간다고 쳐도 3의 배수 중에 몇부터 카운팅이 돼? 6부터 되는 거죠. 6. 그러니까 자, 첫 번째 케이스는 1번 3의 배수 중에 자, 요 합이 자, 전체 합이 6인 경우 자, 이거 먼저 따져야 됩니다. 근데 얘는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해되시죠? 이거는 111 순서상으로 표현하자면 1111 요거밖에 없는 겁니다. 한 개. 이해되시죠? 두 번째는 뭐겠어요? 3 더해서 9로 가겠죠. 두 번째는 합이 9인 경우. 합이 9인 경우는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 1이슬 2이슬 그렇죠. 111 어떤 조합이 있죠? 111 1 3개, 2가 2개, 3개 이렇게 하시면 합이 9죠. 예외 케이스는 없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순서상이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리가 결정되어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111 222 이 케이스랑 112 122 이 케이스는 다른 경우예요. 그럼 뭐예요? 지금 6개의 문자를 배열하는 것인데 같은 문자가 3개, 같은 문자가 3개죠? 그럼 계산 어떻게 합니까? 6개를 배열하는 것인데 같은 문자가 3개, 같은 문자가 3개면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이해되지? 그럼 자, 요거 계산할게요. 6, 5, 4, 3, 2에서 위에 거 6, 5, 4 3, 2, 1은 하나 약분되고 그다음 밑에 거 3, 2, 1 나오니까 이렇게 지워지죠? 5, 4, 20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20개가 나와요. 됐지? 마지막에 뭘까? 12 2인 경우죠. 그러니까 합이 10인 경우 마지막 카운팅 하시는 경우 합이 12인 경우는 순서상이 2 요거밖에 없어요. 됐죠? 한 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총 개수는 몇 개예요? 케이스 나누고 보니까 22개 나오는 것 같지? 그러면 전체 개수는 이제 몇 개였냐? 이제 전체 개수를 세셔야 되는데 뭐 이런 거겠지. 얘네를 갖다가 여기다가 배열하는 거잖아. 이해되지? 배열하는 건데 지금 중복 뭡니까? 순서 중요하죠. 중복 순열이겠지. 그러니까 여기를 채우는 게 2개 중에 하나니까요. 그럼 전체는 몇 개가 나와야 돼? 2에 6제곱개가 나오겠지. 그래서 64개입니다. 그럼 이제 확률 계산이니까요. 64개의 숫자 배열 중에 내가 원하는 건 뭐야? 22개인 거지. 따라서 계산은 64분의 22로 들어가겠죠. 약분합시다. 32분의 11 이렇게 나오나? 맞냐? 4번이네 정답. 32분의 11 나옵니다. 정답은 4번 체크하시면 돼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 문제가 41번인데 넘어가다 보면 39번입니다. 그래, 39번 잘했어? 맞아. 이거 3학년 2학기 내신 시험 문제에서는 그 어떻게 물어보냐면 직각삼각형으로 물어봐요. 알겠죠? 3학년 2학기 때. 잘 쓰시면 돼요. 여기서 2등변으로 물어봐요. 원이 있습니다. 자, 여기 원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지금 그 원이 등분이 되어 있는데 점이 8개가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8등분을 했다는 얘기겠지. 자, 이렇게 찍혀 있고, 그 다음에 양쪽 사이드에 찍혀 있고, 자, 지금 이거 등분할이야. 알겠지? 자, 이렇게 분할을 하겠습니다. 이런 느낌. 자, 이런 상태에서 그 세 점을 찍어서 삼각형을 만드는 건데요. 지금 원하는 거는 이등변 삼각형일 확률이야.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총 개수에서 이등변 삼각형의 개수를 갖다 찾으면 되겠죠. 일단 전체 카운팅 할게요. 전체 삼각형 개수부터 찾읍시다. 삼각형은 당연히 꼭지점 몇 개 선택이야? 3개 선택이지. 그럼 몇 개의 꼭지점 중에? 바닥에 깔려있는 8개 중에 이 중에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죠? 그죠? 그러면 몇 개 선택하면 되는 거야, 그냥? 3개 선택하시면 됩니다. 됐죠? 계산은 8, 7, 6, 3, 2, 1 이렇게 계산하는 거니까 이렇게 약분 치고 56까지로 일단 전체 개수 세시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이등변 삼각형 카운팅 하는 거는 이거는 요즘 트렌드가 이런 거란 얘기예요. 이건 공식 같은 게 없어요. 이걸 찾는 거는 공식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직접 뭔가 판단을 해달라는 거야. 직접 카운팅을 해달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 셀 때 느낌은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기준을 일단 잡고요. 그 기준이 하나가 선택되면 그 기준에 따른 이등변 삼각형 개수가 나올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을 다른 걸로 바꾸더라도 이등변 삼각형 개수가 똑같게 나올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곱의 법칙이 들어가는 거야. 아, 뭐하냐? 뭐해? 집중해. 자, 기준 잡을게. 바닥에 깔려있는 중에 꼭지점 하나를 기준으로 딱 선택한 겁니다. 됐죠? 그럼 저 기준점을 잡았을 때 나머지 2점을 선택해서 이등변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경우가 어떤 경우밖에 안 나올까요? 일단 모양을 따질 때 요거를 대칭축을 기준으로 삼을게요. 대칭축. 그러니까 대칭축이 일단 기준이야. 왜냐면 이등변 삼각형은 대칭축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럼 선택할 수 있는 일단 삼각형의 모양은 이렇게 하나. 이해되나? 그리고 밑에 거 이렇게도 하나 있죠? 이렇게 하나. 이해됩니까? 그다음 하나 더 있죠? 이렇게. 괜찮지? 요렇게 해서 상승하겠습니다. 그냥 기준 하나당 있는 거예요, 3개. 그럼 만약에 내가 이 기준점, 즉 대칭축이 되는 이 기준점을 일로 옮기면 대칭축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거기에 따른 이등변도 몇 개? 3개. 이렇게 카운팅 되는 거지. 그러면은 기준이 총 바닥에 깔려있는 이제 점이 될 테니까요. 전체는, 자, 요거 개수 셀게요. 전체는 기준이 8개 중에 하나 택해서 하나당 이등변이 몇 개씩 있는 거야? 3개씩 있는 거겠죠? 맞죠? 그래서 이등변 합은 총 24개 나옵니다. 몇 가지 됐나요?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그 정답을 일단 내보고요. 따라서 정답은 전체 56개 중에 24개에 해당하니까, 자, 이거 약분하면 어떻게 되지? 7분의 3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이제 이등변 삼각형에 대한 이야기고요. 만약에 내가 이 문제를 직각으로 바꿨다고 생각해 보세요. 직각 삼각형 개수도 한번 카운트해 볼게요. 자, 직각도 한번 해볼게. 직각은 역시 무슨 개념이 들어가야 될까? 원주각. 오케이. 그러면 원주각이 90도이려면 뭘 찾아야 돼요? 기준을. 지름을 찾아야 됩니다. 알겠죠? 얘는 직각 삼각형 카운팅 할 때는 기준이 지름이 돼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럼 만약에 지름을 내가 하나 택했어. 여기서 대칭축이 그 역할을 하는 거겠네요. 그죠? 지름을 하나 택했다면 만들 수 있는 직각은 몇 개야? 라고 따졌을 때 뭐 이런 거 셋이죠. 하나, 둘, 이렇게 셋. 맞아? 이해되십니까? 제가 이제 왼쪽만 센 이유는 뭘까요? 뭐 크게 상관은 없어요. 오른쪽도 셀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지름 하나당, 지름 한 개당 직각이 몇 개야? 6개 센 거죠. 왼쪽 3개, 오른쪽 3개. 맞아? 그럼 지름이 몇 개인데? 하나, 둘, 셋. 맞죠? 지름이 3개. 이해됩니까? 지름이 몇 개인데? 하나, 둘, 셋. 4개네? 미안해. 표정이 이상했어. 왜 3개지? 그 전체 몇 개가 될까요? 지름 4개고요. 지름 1개당 6개씩 직각이 있는 거니까 이렇게 세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직각 삼각형도 이제 이렇게 카운팅이 돼서 자 24개가 나오게 된다. 괜찮지? 뭐 요 정도 느낌일까?
그럼 이제 이렇게 단순한 문제는 사실 물어볼 수 있는 게 이등변 아니면 직답이죠. 이해되시죠? 단순하게 물어보진 않을 거고. 맞지?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 봅시다. 39번 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44.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집니다. 나온 눈의 수를 차례대로 A1, A2, A3.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진다. 자, 그랬을 때 다음과 같은 확률만 구해라. 44번이고요. 조건은 이거예요. 주사위를 3번을 갖다가 던져요. 나온 눈의 수를 각각 A1, A2, A3. 순서가 조금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치? 자, 이런 상황이라고 합시다. 그냥 그 상태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A1 이상 A2, 그 다음에 A3은 자 이렇게 돼 있죠? 대소관계가요. 맞죠? 이해됩니다. 좀 전략적으로 좀 잘 고민하셔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만약에 이걸 카운팅을 한다고 치면은 약간 이제 이런 거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세는 방법은 없어요. 공식 같은 건 없어요. 이런 상황일 때. 왜냐면 여기 등호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규칙이 없단 말이야. 근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면 규칙이 있어. 이게 만약에 등호가 다 들어갔다면 이런 식으로 이 등호가 다 들어갔다면 얘를 만족시키는 순서상은 몇 개나 있을까? 이제 이걸 고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생각을 조금 해볼게요. 주사위를 3번 던졌다라는 건 이제 어쨌든 간에 뭔가 세 수가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3번 던져서 세 수가 딱 나왔는데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이제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숫자는 여기에 오는 숫자는 몇부터 몇까지만 가능하냐면 주사위를 던진 거기 때문에 1부터 이제 어디까지 가능해? 6까지 6개의 숫자들 중에 3개가 가능한 겁니다. 근데 주사위를 던진 다음에 만약에 첫 번째에서 1의 눈이 나왔다고 쳐보세요. 그럼 두 번째 갑자기 1의 눈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 이해되지? 그러니까 두 번째도 1의 눈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이거는 무슨 말을 뜻해? 중복을 허용한다는 뜻이겠죠? 맞아? 일단은 중복 허용이야. 1에서 6까지 자연수 중에 중복을 허락하고요. 자, 여기서 몇 개를 뽑으면 될까요? 몇 개를 뽑으면 돼, 숫자? 1부터 6까지 몇 개 뽑으면 돼, 숫자? 3개 뽑으면 자리가 3개니까 3개 뽑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구조라니까, 봐봐. 3개를 뽑게 되면, 예를 들어서, 허밍 한번 말해볼까? 숫자 좋아. 1부터 6만 뽑아야 돼. 막 14 이러면 안 돼. 숫자 3개만 뽑아봐. 1, 4, 5. 1, 4, 5. 테스트가 올라오네. 이렇게 뽑았다고 칩시다. 마음에 들진 않지만 어쨌든 성민이가 뽑은 거니까요. 이렇게 뽑으면 순서는 네가 고려하지 않아도 되겠지. 왜? 이미 정해져 있잖아.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다른 경우 뭐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좀 재밌는 것 좀 해봐. 뭐 있어? 2, 2, 3 이렇게 뽑았다고 칩시다. 중복 조합이에요. 이거 뽑은 거예요. 그냥 알겠죠? 2, 3 뽑은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서 배열되는 건 이 대소관계가 알아서 결정해준다. 자리. 알겠지? 어떻게 들어가면 돼? 2, 2, 3으로 들어가면 되겠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순서는 내가 고려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대소관계가 알아서 순서가 결정을 해주니까. 그지? 그래서 이 경우를 통해서 순서는 내가 고려하지 않아도 좋다. 그럼 핵심적인 키워드만 일단 딱 떠올리면 1부터 6까지 서로 다른 자연수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순서 상관없이 뽑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아이디어겠어요? 중복? 조합이겠죠. 이해되죠? 중복 조합으로 모든 케이스를 다 찾으시면 되겠죠. 그럼 전체는 어떤 경우가 나와요? 이 경우 따지는 건데, 전체는 따라서 서로 다른 숫자 6개 중에 중복을 허용하여 몇 개를 뽑으면 된다. 3개를 뽑으면 된다. 뽑기만 하면 대소관계가 알아서 배열해준다. 약간 이런 느낌이겠죠. 계산 어떻게 하더라, 이거? 더해서 하나 빼는 거지. 8 콤비네이션 3입니다. 이해되시죠? 8 콤비네이션 아까 계산하는데 56개 나와요, 전체. 이해되십니까? 제가 이걸 카운팅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 56개가 얘를 만족하는 애들이야. 그지? 근데 이 중에 얘만 따지고 싶은 거야. 이해되지? 어떤 경우를 배제하면 될까요? 얘랑 얘가 어떤 경우를? 같아지는 경우를 배제하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두 번째 세는 건 뭐냐면 A1하고 그러니까 A2의 관계는 이런 관계인데 A2가 A3과 같아지는 경우를 세서 56에서 빼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돼요? 그럼 이제 이거는 어떻게 세면 될까요? 6개 중에 숫자를 중복 활용해서 몇 개 뽑으면 될까요? 몇 개만 뽑으면 충분할까요? 2개만 뽑으면 충분하겠지. 왜냐면 어차피 얘랑 얘는 같은 수가 될 테니까. 예를 들자면 4하고 3을 뽑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는 대소관계에 따라서 3, 4, 4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럼 따라서 몇 개 나올까요? 이 경우 6개 중에 몇 개만 뽑으면 충분하다. 2개만 뽑으면 충분하다. 이렇게 계산이 들어가요. 따라서 7 콤비네이션 2로 계산해요. 그럼 7, 6, 자 2, 1 이렇게 계산이 들어가니까 총 개수는 자 7, 3에 21개 나옵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거는 56에서 21가지 경우를 빼야겠네요. 그죠? 그럼 자 전체 계산 갈게요. 1부터 6까지 중복을 허락해서 뽑는 경우는 총 6개 중에 몇 개를 뽑는 경우에 중복 허용해서 3개 뽑는 행위죠. 맞죠? 그래서 뭐냐 이거 전체 경우가 56 맞죠? 이거지. 맞냐? 중복 순열로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뽑을 때는 그러니까 전체 경우를 따질 때는 중복 순열로 따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소관계 배제하고 나서 만약에 이 주사위를 3번 뽑았다라는 거는 그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거 나올 수 있는 거 경우 몇 가지? 6가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6가지 중에 하나 곱하기 이거 몇 가지? 그렇죠. 6가지 중에 하나 곱하기 6가지 중에 하나 이렇게 해서 따지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는 중복 순열이 맞아요. 이해되시죠? 일단 가볼게. 그럼 경우에서 전체는 6 곱하기 6 곱하기 6인 것이고 약분이 될까 이게? 56에서 21가지를 배제해야 돼요. 이거 계산해야 됩니다. 그럼 위에 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지? 35 나오나? 약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216분의 35 이렇게 나오거든요. 됐죠? 약분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몇 번 했지? 44분이었죠. 정답입니다. 정답. 이렇게. 자, 넘기죠. 그 다음에 내가 41분 풀었니 얘들아? 안 풀었지. 41분 게임. 자, 4명의 학생이 서로 다른 4명입니다. 자, 같은 종류의 음료수 12명을 나눠줄 때, 자, 4명이 있는 거예요. 4명이 있다고 상상하셔야 돼요, 여기. 자, 서로 구별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음료수 12병을 나눠줍니다. 음료수 12병을 갖다가 나누어줘요. 자, 그런데, 모든 학생이 2병 이상 받도록 나눠줄 확률. 그 음료수 12병은 서로 같은 음료수 12병입니다. 아무 말이 없으니까요. 됐죠? 그래서 같은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그 상태에서 얘네들한테 이제 배열을 하는, 얘네들한테 나눠주는 건데, 각 사람이 몇 개씩은 받아야 돼? 몇 개 이상씩은 받게 돼 있어. 모든 학생이 2병 이상씩은 받게 돼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일단 몇 병씩 나눠줘? 2병씩 일단 나눠주고 시작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야지 모든 사람이 2개 이상씩 받을 수 있겠죠? 이해됩니까? 2개 나눠주고 나니까 몇 개 남아요? 12병 중에. 8병 일단 나눠주고 나니까 몇 병 남아? 4병 남는 거 맞지? 몇 가지 됐어? 이 4병을 얘네들한테 아무렇게나 그냥 뿌려주면 되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어떤 경우일까요? 이런 거겠죠? X, Y, Z 문자가 하나가 부족하네. T 이렇게 나올까? 이해됐어? 얘네 다 더해서 얼마를 만들면 돼? 4를 만들면 되는 거겠지? 이해됩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이 X, Y, Z, T가 될 수 있는 거는 무슨 수죠? 자연수 아니죠? 안 받아도 되잖아요. 0 맞지? 의미하니? 오케이 정수. 이건 공식화되어 있는 거죠. 맞죠? 어떻게 풀더라? 4 H 4 이렇게 하면 되겠지. 괜찮죠? 자, 계산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8에서 1 빼면 7이고요. 7C 4니까 계산은 7C 3으로 해요. 이렇게. 이것도 아까 계산했던 것 같은데 7, 6, 3, 2, 2니까 6이 약분될 것 같아요. 이렇게 35가지 있는 거예요. 그치? 자, 전체 경우는 어떻게 따지면 될까요? 12병을 전체 경우는 12병을 여기에 나눠주는 거니까 마찬가지겠지. X, Y, Z, T 더해서 총 12병을 만들면 되겠죠.
그럼 전체는 계산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어떻게 들어가요? 4H 4H? 12 그렇지. 12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15 콤비네이션 12니까 15 콤비네이션 3으로 계산하면 될 것 같아. 계산초 해보자. 자, 15, 14, 자, 13이고요. 밑에 거 321이죠. 안 되는 어? 맞지 않아? 아 계산 한번 해볼게. 7이고, 이거 5죠. 21, 91이야, 이렇게. 91 곱하기 5는? 이거 맞니? 자, 그럼 455가지 경우 중에 만족되는 건 35가지. 약분되네. 13분의 1 어? 13분의 1 아, 그래? 91분의 7이니까 한 번 더 약분돼. 13분의 1 이렇게 되겠네, 맞죠? 이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중간 13분의 1이에요. 그치? 문제 상황을 잘 읽으시고요. 우리가 배웠던 아이디어 중에 뭐에 해당할지를 빨리 캐치를 하는 게 조금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 41 했고, 44 했고, 넘길게. 확률의 뜻과 활용, 여기 지금 통계적 확률하고 비하적 확률 파트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좀 넘기시니까, 여기는 질문이 없는데, 딱히 해볼 만한 문제는 없는 것 같죠? 한 문제 있긴 한데, 뭐 이게 굳이 안 할게요. 여기 있는 문제. 81번만 좀 보죠. 앞에 건 크게 크리미를 가져다 주지 못해서 그냥 81번만 할게요. 자, 여기 보실게요. 81번 문제 볼게요. 여기 시간 진짜 많이 남겠는데? 자, 81번에 자, 한 개의 주사를 갖다가 3번 던진다. 다음을 만족시켜야 된다. x-y. 순서 맞죠? y-z. 자, 이걸 확률을 갖다 구하자. 한 개의 주사위를 자, 3번 던지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뭘까요? 필요충분. 무슨 뜻일까요? 이거 x랑 y가 같거나, 여기서 and야 5월이야. 5월이죠. 그 다음에 y가 z랑 같거나, z가 x랑 같거나, 맞죠? 돼요? 적용을 이제 전체 경우에서 카운팅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 한 개를 3번 던졌을 때 총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겠어? 6 곱하기 6 곱하기 6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 중에 우리가 저걸 만족하면 되는 건데, 이걸 만족하는 걸 찾는 건 굉장히 어려워. 알겠지? 그러니까 이걸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구조로 들어가야 돼. 얘가 되는 그 순서쌍들의 집합을 A, 얘가 되는 순서쌍들의 집합을 B, 얘가 되는 순서쌍들의 집합을 C라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자, 또는이니까 합집합이에요, 교집합이에요? 합집합이겠죠. 우리가 따져야 되는 건 이걸 카운팅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직접 카운팅으로 들어가면 이 공식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A 개수 세고, B 개수 세고, C 개수 센 다음에 2개씩 교집합 빼고, 힘들어. 이거겠죠? 2개씩 교집합 뺀 다음에 마지막에 3개 교집합 한 번 더 해준다. 이 공식 뭔지 아시죠? 수학에서 포함배제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포함배제 원리. 이걸 갖다가 세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근데 이거는 야, 이걸 직접 카운팅하는 거는 매우 비효율적이고 귀찮죠? 귀찮아. 자, 이런 느낌이야. 됐지? 그럼 이제 뭘 카운팅한다? 6번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죠? 자, 해당 요 명제 같은 경우를 부정하는 경우는요, 얘가 등호가 아니다로 바뀌어요. 그리고 5월은 뭐로 바뀌더라? and로 바뀝니다. and. 그죠? and. 그 다음에 y랑 z도 다르고, and. 그 다음에 z랑 x도 다르고. 이걸 카운팅해서 전체에서 빼면 되겠죠. 그럼 결론은 뭐죠? 그렇죠. 셋 다 서로 달라야 된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이렇게. 됐죠? 셋 다 서로 달라야 된다. 그럼 한 개를 3번 던졌을 때 서로 다른 3개가 나오는 경우를 갖다가 따져야 된다는 얘기겠네,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x가 될 수 있는 수가 첫 번째 딱 던졌을 때 x가 될 수 있는 수가 6개 중에 하나.
그러면 그 다음 거는 x가 되는 걸 한 가지 경우를 빼야 되니까 5개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카운팅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럼 총 몇 가지 경우가 나올까요? 마지막 계산만 하면 되지. 몇 가지 나온다. 이게 이미 차례대로 x, y, z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회, 2회, 3회 맞죠? 그거니까 일단 순서는 상관이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왜냐면 1회에 2가 나온 거랑 2회에 2가 나온 건 서로 다른 경우니까요. 그죠? 6개 중에 그죠? 순서를 고려하는 상황이니까 6P 3인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카운팅 했을 때 전체 경우가 6 곱하기 5 곱하기 4가 나와요. 일단 전체 경우가 4니까요. 그냥 요거 계산하지 말고 요거 분의 요걸로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6 곱하기 6 곱하기 6분의 6 곱하기 5 곱하기 4니까 36분의 6 곱하기 6분의 5 곱하기 4만 남겠죠. 6 하나씩 약분되니까. 그 다음에 밑에 거 24니까 4, 6에 24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36이죠. 4, 9, 36 이렇게 9분의 5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정답 9분의 5 5를 1에서 빼야 되겠죠. 오씨 깜짝 놀랐네. 우리가 부정을 구한 거니까 이렇게 마지막 최종 정답이 됐죠. 이런 느낌. 이렇게 카운팅하는 방법도 있다는 걸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도 가능한데 이걸 직접 세는 거는 좀 힘듭니다. 그죠? 왜냐면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A면서 B인 경우, B면서 C인 경우 이런 거 다 따져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래서 직접 세는 거는 이제 효율적이지 못하고 부정으로 가세요.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여기까지는 돼요.